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누군가 버린 물건이었죠. 그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갑의 안감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답이야. 59세 여자가 한겨울 새벽 4시에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냄새 때문이었죠. 나는 3일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강남에 살았습니다. 외제차를 몰았고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친구들과 골프를 쳤고 미용실은 한 달에 2번 갔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단 6개월 만에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죠. 남편은 잠적했고 채권자들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노숙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낡은 지갑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지금 나는 작은 공방을 운영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법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합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고 떳떳한 돈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날 주운 지갑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쓰레기에서 주운 물건이 어떻게 사업 아이템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그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나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직원도 5명 있었고 매출도 꾸준했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어. 외상값을 못 받게 됐어. 그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2억. 남편이 대답했어요. 2억. 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은행 대출이 1억 있었고 직원 월급과 사무실 보증금을 합치면 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3억 5천이 필요했던 거죠. 돈을 구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나는 반대했어요. 위험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고집했습니다. 괜찮아. 몇 달만 버티면 돼. 다른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와. 나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2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려서 3억을 만들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어요. 다른 거래처도 어려워졌고 새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줬고 사무실 임대료가 밀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연체됐으니 갚으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로 저 카드를 갚고 저 카드로 또 다른 카드를 갚고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어요. 카드도 막혔고 통장에는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최고장이 날아왔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였습니다.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취해서 돌아왔고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나는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었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메모도 없었습니다.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죠. 3일 후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혼자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하지만 친구는 난처해했어요. 우리 집도 좁아서 그게 미안한데. 나는 알았어,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피했어요. 당연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제 와서 집까지 재워달라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었어요. 너무 비쌌습니다. 통장에는 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찜질방도 알아봤지만 하루에 10,000원씩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면 7만 원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길거리로 나가기로.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지하보도에 자리를 잡았어요. 골판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7월이었지만 밤은 추웠어요. 여름인데도 시멘트 바닥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들렸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가자. 이제 일할 시간이야. 그분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요? 내가 물었습니다. 폐지 주어야지. 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따라 나섰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나는 맨손이었죠. 괜찮아. 오늘은 내 리어카에 같이 담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59세에 처음으로 쓰레기를 뒤지게 된 거예요. 첫날은 충격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열었을 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살기 위해서는. 골판지를 꺼냈습니다. 페트병도 주었어요. 캔도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종이는 깨끗한 것만 주워. 젖은 건 무게만 나가고 돈 안 돼. 새벽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허리도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오전 8시쯤 재활용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저울에 올렸어요. 25kg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2,500원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2,500원 5시간 동안 일해서 2,500원. 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처음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나는 적응할 수 없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피부는 검게 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어요. 냄새 때문이었죠. 밥을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얻어 먹었어요. 무료급식소에도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힘들 때 도망가다니 밤마다 울었습니다. 골판지 위에 누워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한강에 갈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갈까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월이 됐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죠. 길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잔뜩 쌓여 있었죠. 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옷가지가 많았어요. 입을 만한 게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갈색 가죽에 구석이 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돈이 있나 싶어 열어봤죠.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카드도 없었어요. 버리려다가 문득 안감을 받습니다. 손으로 만든 스티치가 있었어요.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이게 수작업이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죽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좋은 가죽이었죠. 오래됐지만 질이 좋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버렸을까? 그 순간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가죽 공예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었죠. 결혼하기 전에 공방에 다녔어요.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 다 잊어버렸습니다. 30년 넘게 손도 안 대봤죠. 그런데 이 지갑을 보는 순간 그때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판지 집이었죠. 지갑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뜯어봤어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실력자네. 나는 감탄했습니다. 스티치 간격이 완벽했고 가죽 재단도 정교했어요. 하지만 디자인은 좀 촌스러웠습니다. 요즘 스타일이 아니었죠. 만약 이 기술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하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팔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료가 없었어요. 가죽도 없고 바늘도 없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었죠. 다시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어요. 가죽을 찾았습니다. 버려진 가방. 낡은 재킷, 구두, 모든 가죽으로 된 것을 주었어요. 일주일 동안 모았습니다. 가죽 재킷 2개, 낡은 가방 3개, 구두 1켤레 모두 쓰레기에서 주운 거였죠. 그리고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은 버려진 재봉틀에서 뽑았어요. 실은 헌 옷을 풀어서 만들었습니다. 가위는 재활용센터 아저씨가 주셨어요. 도구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밤마다 작업했습니다. 골판지 집에 앉아서 가죽을 만졌어요.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30년 만이었지만 몸이 기억했습니다. 첫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카드 지갑이었어요. 검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손 스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걸 어디서 팔지 나는 고민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팔까 하지만 누가 노숙자한테 지갑을 사겠어요. 그때 생각난 게 동대문이었습니다. 평화시장 근처에 수제 공방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서 팔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공방들을 둘러봤어요. 수제 가죽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었습니다. 내 작품을 보여줬죠. 한 가게 주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스티치가 좋네요. 손으로 박았죠.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전부 수작업입니다.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받고 싶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00원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웃었습니다. 10,000원은 너무 싸요. 이 정도 퀄리티면 30,000원은 받아야죠. 내가 20,000원에 사갈게요. 5개만 더 만들어 올 수 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00원 5개면 100,000원이었어요. 한 달 폐지 주어서 버는 돈이었죠. 열흘 동안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카드 지갑 5개를 완성했어요. 가게로 가져갔습니다. 주인이 돈을 줬어요. 100,000원.
내 손에 처음으로 큰 돈이 쥐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가죽을 샀습니다. 제대로 된 재료였어요. 바늘과 실도 샀습니다. 공구도 몇 개 장만했죠.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지갑, 반지갑, 장지갑, 키홀더 하나씩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가게 주인은 다 받아줬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50개씩 만들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수입이 늘어났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방이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작업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공방을 얻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어요. 가죽공예를 가르쳐 줬습니다. 함께 만들기 시작했죠. 지금은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총 3명이 함께 일해요. 한 달에 200개를 만들고 300만 원을 법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요. 다 갚으려면 5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니까. 남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그 지갑을 줍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나는 지금도 폐지를 줍고 있었겠죠.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갑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낡은 지갑 하나가 희망이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59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돈도, 자존심도 다 잃었어요. 하지만 60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일어섰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 고되고 힘들어요. 손가락은 늘 상처투성이고 허리는 아픕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돈을 버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59세든 69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때로는 쓰레기 더미 속에도 있어요. 낡은 지갑 속에도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눈이 필요할 뿐이죠.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가죽공예를 배운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뭔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기술, 좋아했던 일, 잘했던 것 무엇이든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꺼내보세요.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빚은 언젠가 갚을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끝입니다. 희망을 버리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나는 6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졌고 구걸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해졌죠. 지금 내 공방에는 그 지갑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지갑이에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지갑이 올 겁니다. 어디선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발견하면 놓치지 마세요. 나는 59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60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지갑도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